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타로예요.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과 살면 행복할까라는 카드를 뽑을까 해요.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나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네 장의 카드로 볼까 해요.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세요. 네, 1번 카드 시작할게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야 행복해질까라는 주제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냐면, 무리수를 쓰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행복해요.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고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만나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10개의 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컵, 그러니까 회의실 연회장처럼 뭔가, 줌처럼 막 여러 명이 참가해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 그룹이라고 쳐요.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여러 명이 참가를 해요. 10명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나 동아리라고 쳐요. 혹은 무언가 되게 10명의 어떤 거대한 집단이라고 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10명의 모든 사람한테 책임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10명의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명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 막 생일 챙겨줘, 뭐 챙겨줘, 뭐 어디 와줘, 뭐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미건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스터디를 하기도 해요. 친밀하긴 한데 아주 가깝진 않아요. 막 진짜 막 계속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막 팬티 색깔까지 막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치부까지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없는 관계를 좋아해요. 거리감이 있진 않아요. 서로 이제 오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유기견 센터 가지고 다 같이 알바를 한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쳐요. 막 이렇게 사료가 너무 무거워요. 사료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사료 그릇을 이렇게 하다 흘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료 그릇 제대로 두지 그랬어. 아빨 주워서 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상대방은 오해가 없어요. 너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 너 나한테 화났어?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지, 예전, 예전 같지 않네? 너의 말투에서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차가워.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실수했어. 미안. 내가 담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거웠지. 같이 들자. 이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10명이 다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오해가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어요. 부담 없는 관계예요. 무리하지 않아요. 서로 이제 피곤하면, 어, 내일 보자.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미안.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은 친구들끼리 또 놀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오해하지 않아요. 서로 꼬아듣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걸 괴롭힘이라고 느끼거든요. 괴로움이라고 느끼고. 왜냐하면 여러분을 끝없이 닥달해서 계속 이득을 취한 누군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에 되게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그렇고. 상대방은 1번 분이 2분일 수도 있고 1번 분이 2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1번 분이 이제 9 펑킨 9개의 코인이라면 원래 가진 게 많은 전문직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차는 벤츠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차가 되게 중형 세단이 좋은 게 있어요. 가게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공짜로 얻어가려고 그러고 눈물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지쳤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는
내 생일 안 챙겨주고 내 축의금 안 줘놓고 나한테는 막 2, 30만 원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기는 뭐 빈손으로 와놓고 나한테는 뭐 한 10만 원치 얻어가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막 너무 달라붙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몸만은 좀 편하게 샤워하고 편하게 침대에서 자고 싶단 말이에요. 막 너무 달라붙으면 그것도 좀 피곤해요.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는 사람도 지겨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남, 우리 장녀, 뭐, 어우, 하면서, 어디가, 누구랑 사겨, 뭐, 이런 거, 너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막, 부모님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요.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권은 항상 다수를 이익을 위한 결정권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결정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외로움이 있거든요. 괴로움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화합을 이끌 수 있어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없었으면 너무 괴로웠을 테니까, 막노동해서라도 메꿨을 테니까,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적당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이 장남이라면 상대방은 장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똑같아요. 상대방이 나에 비해서 가진 게 없어도 사실 똑같아요. 보라색 옷, 보라색 천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보는 방향도 서로 똑같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서로 똑같이 책임감이 강하네 생각하고 서로 똑같이 서로를 신뢰해요. 하지만 숨 쉴 공간을 줘요. 항상 서로에게. 그리고 1번 분은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나와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가 흘러내리는 게 보여서 두 분은 항상 바쁠 것 같다 해야 되나? 바쁠 것 같고 지켜야 될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되게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봤을 때 무척이나 고귀한 사람이래. 고귀한 성품과 품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천사가 어떤 되게 고귀한 성품을 가진 영주를 좋아하게 됐어요. 인간으로서는 고귀한 성품을 진 영주를 좋아하게 된 거고 그 영주는 천사 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이렇게 보라색 천만 걸친 천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1번 분일 수도 있고 1번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은 천사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천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정도면은 화날 만도 한데 화를 안 내네? 성격이 무던한 거야? 바본 거야? 천사인 거야? 천사예요. 그냥 착해요. 악함이 하나도 없어. 어둠이 하나도 없어. 마냥 맑고 착하고 천사예요. 그래서 1번 분일 수도 있고 1번 분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만약 이 1번 분이라면 저 사람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다가왔겠지. 내 집, 뭐 가게, 차, 뭐 내 학벌, 뭐 내 뭐 무언가를 보고 다가왔겠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일부러 안 주기도 해보고 주는 척 해보기도 하고 장난도 쳐보고 이러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 만약에 의도가 있어서 다가왔다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일부러 뭐 이렇게 선물도 안 챙겨줘 보기도 하고 주려고 했다가 뺏어 보기도 하고 일부러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장난을 쳐봤는데도 여전히 천사야.
그리고 장난을 쳤는지도 못 느껴. 그래서 뭔가 인간의 계산 속과는 다른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선하고 천성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거기에 또 감동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니까 좀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숨 쉴 틈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슬슬 걱정되기도 해. 다음엔 언제 지상으로 내려오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은 이게 수정구잖아요. 이게 거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화상통화나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좀 더 메신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게나 자기 사업체에서 20시간, 23시간을 보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16시간, 17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가르치는 데 쓴다 라든지 뭐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을 가리키는 직업이라든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직업이라든지 뭐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보육원 교사라든지 뭔가 이상하게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을 뭔가 치유해주고 힐링해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16시간, 15시간 일을 하고 여러분은 자기 사업체니까 20시간, 23시간 일을 해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서로 핸드폰이나 어떤 화상통화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가게에서 잔단 말이에요. 주인의식도 강하고 또 뭐 알바가 한 명 뭐 쬐어.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일해야 되잖아요. 새벽까지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게에서 자요. 먹고 자고 해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고생 안 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터에서. 예.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이 공간에 안 끌어들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고생 안 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난들, 뭐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을 안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다신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일본 분들이 힘을 쓰는 느낌인 거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서 막 어설프게 옆에서 설거지 해주고 도와준다고 찾아와 놓고 며칠 지나서 그냥 연락 두절해버리고 그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오해와 상처와 실망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역시 돈만 보고 왔다가 설거지 좀 몇 번 해보고 서빙 몇 번 해보더니 나가 떨어지네. 이런 거를 옆에서 할머니가 막 떠들기도 하고, 뭐, 주변 사람들 수군대기도 하고 이러니까. 역시 여자들은 데이트하고 밥 사주고 이럴 때만 내 곁에 있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상대방은 멀리서 전화로라도 힘내 고생해 하면서 나도 지금 학생 한 명이 토해서 응급실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서로 다른 길이지만 서로 응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커요. 뭐 학생이 토해서 응급실 갔는데 너무 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지원을 받아주기로 했어.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더라. 이렇게 보면은 블라우스에 진짜 토한 자국이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계속 안심을 하게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천사구나. 아, 이 사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랑 다르구나.
노골적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되게 외롭다고 생각하고 설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가게 식탁 위라든지 의자 위에서 잤던 여러분이, 혹은 차 운전석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잠자리조차 편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되게 안심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늙어도 옆에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조금 신뢰가 회복이 돼요. 이 사람은 다른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도 착한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나중에 배신하지, 갑자기 이상한 이기적으로 돌변해서 배신하지 않겠구나, 사기를 치지 않겠구나 하고서 이게 신뢰가 회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통신 기구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야 행복할까? 2번 카드 시작할게요. 일단은 상황적인 면에서는 6개의 컵이 떴어요. 이게 2번 분이고 2번 분의 상대예요.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은 약간 소꿉놀이 친구처럼, 어떤 나와 대등한 사촌 동생처럼 혹은 소꿉놀이 친구처럼 나의 순수한 면, 어린아이 같은 면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너무 꼰대 같고 눈에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이기적이고 되게 쎄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달달한 과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작은 일에도 하하하고 웃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산책할 때 그 행복한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연애할 때도 느끼고 싶어 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동물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순수한 소년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찌들지 않고 열정적이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성향은 달라요. 여러분이 I라면 상대방은 E. 여러분은 이렇게 실험실에서 계속 무언가를 실험을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제과점 제빵사 혹은 이런 식으로 약국의 약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안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으로 쌓아왔던 지식과 노력과 그런 걸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쇼핑몰 사장님이든 뭔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어떠냐면 조금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예를 들면은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난항 끝에 이제 구직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직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뭔가 난파선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무인도는 아니고 해변가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몸에 미역 걸려 있고 이래요. 오랜 여행 끝에 해변가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육지다. 이제 드디어 내 꿈을 펼칠 수가 있겠구나. 이제 내가 2다리로 걸을 수 있겠구나. 나 너무 헤엄만 쳤어,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되게 서핑보드 타고 가다가 저기 조류에 휘말려가지고 1박 2일 정도 수영을 해가지고 해수욕장에 도착한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육도 엄청 빵빵하고 온몸에 미역 걸려있고 다시마 걸려있고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너 왜 그러니까 폭풍 전야에 서핑보드를 타고 그랬어? 너 실종된 줄 알고 죽은 줄 알았잖아.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난 나를 믿어. 내 다리 허벅지 근육을 믿어. 난 내가 그동안 운동해왔고 바다에서 수차례 헤엄을 쳐봤기 때문에 난 날 믿어. 이렇게
그런 모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되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지? 할 정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쪼만하고 귀엽다면 상대방은 되게 막 허벅지도 굵직굵직하고 막 피부도 갈색이고 목소리도 크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모험담을 막 떠들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여러분은 그 상을 받아도 조용히 그냥 혼자만 보고 자랑 안 하거든요. 내색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엄마한테 작게 얘기하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달라요. 막 대서특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인터뷰도 막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근데 서로 같아요. 왜냐면 서로 순수한 어린애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같아요. 그리고 뭔가 충성심이 둘 다 강해요. 그러니까 서로 산책할 때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책할 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산책할 때 옆에서 같이 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산책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막 벌써 2바퀴 뛰고 3바퀴 뛰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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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모습도 되게 에너지 넘친다, 잘 뛰네 이렇게 생각해요. 밥도 막 2-3 그릇 먹어도 잘 먹네, 귀엽네 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은 뭔가 중간에 마담뚜가 있어요. 뭔가 돈을 받고, 킹코인이잖아요. 뭔가 돈을 받고 상견례까지 책임져주는 어떤 마담뚜가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돈을 받고 혹은 약간의 이익을 위해 2명을 연결해 주는데 그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면은 주머니 쥐가 있고 이 사람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둘 다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여기 꽃이 있죠? 꽃이 있죠? 둘 다 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쪽은 자기의 경험과 몸을 써서, 지략을 써서 무언가를 커다란 거대한 무언가를 운용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작게 숫자를 보고 싸우거나 어떤 용량이나 비율을 보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니까 숫자에 예민하고, 상대방은 거대한 무언가를 운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칭을 되게 잘해요. 설득을 되게 잘해요. 용기도 있고. 그리고 영업을 뛴다면 얼마든지 영업을 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좌절하지 않아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막 괴로워하고 나 영업 체질 안 맞아 이렇지만, 이 사람은 거대한 어떤 자본이나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운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당하고 목소리도 울림이 있고 일목요연하게 말도 잘하고 호감형이고 남자답고 리더십도 강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디서 자본도 되게 잘 끌어오고 협력도 잘 받아오고, 뭐 현장에서 뭐 사람들이 싸우면 중재도 잘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 기분 안 나쁘게 서로 중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리더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변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걸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장 내에서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이제 지휘자적 그런 팀원들을 보살피는 어떤 지휘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제 동기를 북돋아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섬세하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는 옆에서 또 농담이라도 걸어주고 음료수 캔이라도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 계속 원기를 북돋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고 중간에 계속 마담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혼자 뭐 개나 키우고 혼자 살지 뭐 이런 생각 하신다면 그 생각은 약간 조금 접어두시고요. 이런 분이 나타난다면 휘말리진 않아요. 말썽에 절대. 그렇게 두지도 않고요. 이게 든든한 방패막이 될 거예요. 방파제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산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막 냄새도 맡고 강아지 시야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뭐 100m 갈 때 이 사람은 이미 막 7, 800m, 900m 완주하고 왔어요. 그래도 그냥 아유 우리 보더콜리 잘 뛰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든든한 방파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되게 작고 왜소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해서 공격당하면 되게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많았을 거예요. 집단에서 시기 질투나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할 일만 묵묵히 노력해서 했을 뿐인데 계속 시기 질투를 하고 누군가 계속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 못하고 그냥 견뎌냈거든요.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허리 땡겨 배 땡겨 나가기 싫어 회사 나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은 그럴 때 되게 든든하게 방파제가 돼서 여러분을 조금 임시 방편이라도 편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 방편으로라도 방파제로 편하게 해주면 파도가 다시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질 때 방파제가 되어주면 파도가 칠 때는 방파제가 되어주고 파도가 잠잠할 때는 이 사람 다시 또 서핑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임시방편이라고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비할 시간을 줬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말할 거야 하면은 이 사람이 윗선에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서 막 수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이 좀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고서 알고리즘이 짜지거든요. 절차가 짜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조금 뭐 벤 다이어그램 같이 뭐 이런 교집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뭐라 해야 되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아이디어를 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거나 이 사람 가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상대방이 주는 음료수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3번 카드. 독국물 안 들었어요. 3번 카드 시작할게요. 이게 되게 재밌죠. 4개의 컵이 나오고 3개의 컵이 나오고 10개의 펜타가 나오고 9개의 컵이 떴어요. 이게 되게 조금 흐름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4개의 컵이 정방향이면 받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받아요. 상대방의 호의와 마음과 집중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돼요.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호의와 감정과 데이트, 선물 등을 받으면서 시작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의 컵이 되죠. 3개의 컵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아이일 수도 있고 뭔가 3개의 컵이에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 애완동물, 엄마, 아빠, 아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명의 친구라면은 여러분이 안쓰러워하는 보살펴주는 친구가 1명 있을 거고요. 얘가 데려온 되게 멋진 남자가 있을 거예요. 혹은 멋진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한다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뭔가 하나가 매개체가 되는데 이 작은 컵이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이끌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게 여러분이 작은 호의로 이게 계속 안쓰러워서 챙겨주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짝을 데리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이래서 인연운이나 사랑운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어떤 가느다란 거미줄이 있어서 당기면 와요. 그리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당기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도와줬을 때 더 빨리 당겨져요. 행운은 그렇게 당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랬을 때 그 인연운이나 행운, 사업운 이런 거는 더 빨리 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 가산점이 붙어서, 이자가 붙어서, 복리이자죠 거의. 그런 느낌인 거고, 3번 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텐코인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현실적이고 저축왕이에요. 자격증 왕이에요. 뭐 되게 현실적이에요. 되게 현실적이고 자격증 왕이고 재능 왕이에요. 재능이 진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때리면은 사탕이 막 두두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감이 되게 좋기도 하고 예측 능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예측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예측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무언가를 되게 잘 맞춰요. 트렌드를 맞추기도 하고 투자에 감이 있기도 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때렸을 때 캔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디를 때리면 캔디가 나오는지 여러분은 조금 공략점을 알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게임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업체를 이미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알아요.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알고, 이게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 알아요.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간 장사의 신이나 백종원 같은 타입인 거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오랜 노하우 끝에 여러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례를 이미 봤고 여러 거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보다는 명예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9개의 컵이라는 게 이 사람의 뒤를 봐주는 9명의 기사가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 9명의 우호적인 사장님들이 있거나 사업체가 있거나 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있거나 9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3번분의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에,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행동의 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9명의 사업가들이, 혹은 9명의 유명인사, 혹은 뭐 문화인, 뭐 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되게 인플루언서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인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뭐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정치면 정치, 뭐 그런 식으로 종교면, 아니야, 종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자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9명의 기사가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자재로 상대방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이제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쌓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이 9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 9명은 어떤 상징적인 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덩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뭐 100만 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현실적인 기업인이라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기업인이죠.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퍼다 나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는 사회, 자신의 어떤 사회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자가 나게끔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이종국 교수님이라고 쳐요. 근데 계속 적자가 나게끔 하지 않아요. 뭔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플러스 1이라도 만들어놔요. 적자는 안 나게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초반에 그 시동을 걸 때 배터리는 충전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유지는 할 수 있게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컵들이 점점 모이면서 플러스 10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만 이렇게 힘이 점점 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살신성의에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느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감춰뒀던 어떤 열망이 있었거든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너무 거지나 도적들만 많았어요. 여러분의 돈 가지고 여러분 줄 생각도 없는데 싸우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으니까 너가 죽으면은 우리 조카들한테 돈 줄 거지, 유산 줄 거지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워요. 막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차 안 타실 거면 저희 주세요 하면 둘이 막 싸워요. 뭐 이런 느낌. 뭔가 여러분은 뭔가 아니야, 직원이면 차라리 나은데 전혀 여러분한테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로 되게 막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일궜던 재산과 사업체를 그냥 낼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얘네들한테 유산으로 남길 바에는 나를 괴롭혔던 뭐 형제나 부모한테 유산이 갈 바에는 차라리 기부를 하고 죽고 싶어.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기부를 할 때 기부 단체가 조금 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왜냐면 하도 오는 소리에서 병원비 없다, 병원비 없다 해가지고 돈 줬더니 막 뭐지? 뭐 사행성 도박으로 돈 날리고 있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줬더니 뭐 대학 가겠다고 학비 달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다 울고불고 해가지고 돈 줬더니 학비로 안 쓰고 명품백 사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 뭐 이런 거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안 믿어요. 여러분을 너무 바보 취급하니까 너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내가 해준 만큼 보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이상하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분한테 막 달려드는데 실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빠지거든요. 왜냐면 피곤할 텐데 연락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봐자. 이렇게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고, 여러분한테 뜯어먹을 게 있는 사람들만 응집이 된단 말이에요. 응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얘기하는 게, 봉급 많이 줄 테니 봉급만큼만 일을 해라. 봉급 많이 줄 테니까 봉급만큼만 충성을 보여라. 그리고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라. 이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받고 일이라도 하니까, 그리고 행동이 보이니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동이 안 보이니까, 뭐 내 명의로 갑자기 생명보험을 잔뜩 들어놨을 수도 있고, 뭐 내 차에 뭐 브레이크 선을 뭐 이렇게 장난쳤을 수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사이 나쁜 가족이나 형제가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버티고 있고 돈 달라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줘봐도 받는데 끝이 없고 더 망가지는 걸 보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근데 상대방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시는 분은 내 가족은 내가 1억만 줘도 이렇게 뭐 사행성 도박에 빠져서 망가졌는데 이 사람은 100억을 줘도 이 사람 망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 사람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그거를 다 남들한테 다 퍼주고 다 써버리진 않아요. 이걸로 뭐 응급실을 차리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든 뭔가 되게 큰 무언가를 구호단체를 운영을 해서 그게 적자가 안 나게끔 그 통장에 제로 아니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찍히게끔 만들어 놔요. 그걸 막 남 다 퍼주고 제로로 만들어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진짜 본전은 계속 유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망가지지 않고 더 빛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힘이 가동돼서 어떤 센세이션, 사회적인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더 빛을 원자력 발전소처럼 뭔가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 빛이 있다고, 이 세상에는 빛이 있다고 그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구현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빛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위해서 석탄을 막 투여를 하죠. 석탄을 막 투여를 하는데 여러분의 돈을 석탄으로 바꿔서 투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또 이걸 연탄으로 바꿔서 막 달동네 주민들한테 주는데 그게 또 제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또 협력을 이끌어내서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 달에는 플러스 10, 그 다다음 달에는 플러스 100, 그 다다음 달에는 플러스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굴러가면서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게 사회의 흐름이, 센세이션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요, 기류가. 이 사람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너무 좋아요. 돈 때문에 변하지 않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명 깊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고, 그래요. 이 돈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진짜 그 치유를 받을지 몰라요. 아무리 많은 100억, 200억이 있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은 단순히 이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했던 것들 뿐인데, 재능이 있고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고 했으니까 됐던 것 뿐인데,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변해가는 모습에서, 나를 죽이려고 들고 달려드는 모습에서 서로 막 이간질하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밀어내기 하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끼던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바쁘니까 연락 못했죠 이러면서 점점 멀어져가고, 주변에 막 이상한 애들만 득실득실 거릴 때 여러분 되게 외롭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간의 품격이라는 거를, 인간의 인격이 사실은 고귀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되게 상처도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품격과 기품이 존재하구나. 인간을 못 믿겠다, 인간은 버러지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다 사기꾼이다, 인간은 다 뱀이다, 이게 아니라, 인간 또 인간의 품격이 있고, 이 사람 주변에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잔뜩 모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 내가 너무 낮은 가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를 못 봤구나. 여기는 진짜
되게 다 유명 인사들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힘을 주고 있어. 그런 걸 보고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동안 방법과 수단과 제대로 된 그 구입처라 해야 되나? 어떤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부단체가 저기 약간 믿을 수 있는 기부단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분들은 많아요. 사실 세상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히 기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고 쌀, 뭐 연탄 뭐 이런 거 쪼개서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돌아가게끔 마이너스가 안 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원자력 발전소처럼 뭔가 끝없이 태양열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열기와 빛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에 이 사람과 가까이 만날 수 있어서 천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의외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과 극은 서로 맞닿기에 마련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 현실적인 사업체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 뭔가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남들이 봤을 땐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이 사람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이해하고 뭔가 되게 자기 동일시가 되게 화합이 돼요.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서로 신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믿음이 생겨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질 일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이 사람과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유람선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의 유람선에. 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유람선, 노아의 방주, 무언가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원받았다고, 뭔가 마지막의 순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거라고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거대한 어떤 노아의 방주와 같이 어떤 선박이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은 올라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무조건 배에 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내가 강도를 당해서 막 신발도 없고 여권도 없고 막 그래도 여러분을 이 사람은 알아보고 두 팔로 이렇게 건져서 자기 배에 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믿음과 안심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그런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만나야 행복하고 그런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여생을 진짜 즐겁게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곳곳에 여행을 다니고 이 사람이 세계 방방 곳곳에 유명인사나 아는 지인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하룻밤을 이렇게 손님으로서,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되게 멋진 남은 여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동안은 되게 한 푼도 주기 싫고 다 아까운 인간들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내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걸어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적자 내지 않아요.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다 뿌려서 산산조각 내지 않아요. 흥청망청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더 크게 든든하게 무언가로
생명체를 가져서 무언가 성장하는 무언가로 발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진짜. 아, 나 진짜 잘 살았구나 이러면서. 예, 4번 카드 할게요.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야 행복할까라는 주제고요. 이게 이게 상대예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고 이게 만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4번 분일 수도 있고 이게 4번 분의 상대일 수도 있어요. 이 4번 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10개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짐이 많아요. 몸도 불편하고 가난하고 뭐 집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뭔가 되게 힘들어요. 뭔가 짊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막 10개 지팡이를 다 들고 가기에는 몸도 불편하고 그래요. 짊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 뭐 부모님도 늙었고 외동이고 난 몸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좌절이 돼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그냥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불안한 밤길을 짐을 지고 걸어가는 느낌이죠. 불편한데 신발은 크고 불편하고 눈도 한쪽은 잘 안 보여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하고 있어요. 멀리서 달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웃으면서 인자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밤길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달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뒤에서. 여러분은 그래서 막연히 살아갈 자신이 생겨요. 내일 잠을 푹 자고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게끔 뭔가 그래서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항상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무언가가 구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사고일 수 있었는데 크게 안 다쳤어요. 그리고 사기당했으면 엄청 크게 사기당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회수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매달 카드값이 밀리지 않아요. 뭐 다음 달에 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남들은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운이 좋아요. 이상하게. 이게 역설적인데 여러분은 되게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 계속 좌절되고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 태생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밤길이 위험하지 않도록 위협받지 않도록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짐을 지고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의외로 뭐 깡패, 조폭, 나쁜 사람, 뭐 사기꾼 이런 사람들한테 위협받거나 당한 적이 없어요. 뭐 왕따 이즘 이런 거 당한 적도 없고 뭔가 예를 들어서 늑대나 뭐 이렇게 무장 강도 이런 거 만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차가 반파됐어. 근데 여러분은 멀쩡해. 그냥 좀 깁스하다가 몇 달 뒤에 나오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뭐 돈이 없어서 배달했어. 사고 났어. 남들은 진짜 엄청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 병원에 입원했다가 몇 달 뒤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뭔가 그만하니 다행이지 그만하니 다행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늙은 노부모라서 되게 막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데 의외로 늙으신 노부모가 짐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가산점을 주지도 않지만 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려움보다 공포심보다 생각보다 그 짐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도 없고 난항도 없고. 왜냐면 그만하면 다행이지 그만하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래도 맛있는 밥 먹고 푹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서민의 삶이죠. 그쵸?
그냥 다소 운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소 여러분이 영악하지가 않고 잔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뭔가 엄청난 특출난 기술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약간 좌절되면서 지금 약간 방향성을 잃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충분히 평범한 서민의 삶인 거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거를 뭐 손수레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10개 지팡이를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짠다면, 머리를 짠다면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축복하고 있다는 거. 그 축복의 상대가 바로 상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 달 코인의 여왕이죠. 이 코인의 여왕은 머리 회전율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야? 이런 거를 상대방은 뚝딱 해결했네요. 전화 몇 통 돌려서 해결하고, 계산기 몇 번 두드리더니 해결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10,000원으로 100만, 200만 원 벌어와요. 10만, 20만 원으로 100만, 200만 원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너무 현명하고 기발해요. 어쩜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지? 달의 축복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밤길을 달이 비춰줬듯 여러분의 연애사, 인생사를 상대방의 동반자가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럼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개인 사업을 차렸어.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되는 거고, 뭐, 가정의 경제권이나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 되게 현명하거든요.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우선순위도 정확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을 되게 정확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말 따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조금 우직하고 노력하는 데 비해 향상심이 없고 약간 조금 뭔가 조금 그런 부분이, 기발한 부분이 좀 떨어져요. 뭔가 좀 그런 부분이 떨어져요. 그 대신 우직하고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인간성이 좋아요. 인성이 좋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밝게 인도해줄 수 있고. 그래서 막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사치를 요구하지만 않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비춰줄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는 이 사람의 환한 빛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왠지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의 몫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빛이 강하니까, 나 옷이 좀 너무 별론데, 나 이렇게 다가가도 되나? 이 생각할 텐데, 이 사람 이미 여러분을 위해 양복을 만들어 놨어. 양복을 주문해 놨어. 여러분을 위해 이미 편한 운동화를 사놨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손수레를 시켜놨어. 여러분을 위해 이 10개의 지팡이를 집을 짓거나 뭐 하나로 만들거나 뭔가 하나 뭉쳐서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혹은 여러분이 이제 다 때려치고 쉴래 이래도 이 사람은 그냥 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얘 할 일은 해야지 이러고서 이제 지팡이 10개는 대신 뭐 이렇게 치워줄 수는 있어, 이 사람이.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그런 사람인 거고,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은둔자의 깨달음인데, 여기 보면은 말을 타고, 그 당시에는 말이 거의 10억에 가까워요. 집 한 채 값이거든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말 집 한 채 값인데, 이거를 말을 타고 예쁜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암자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암자에서 길맞이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스포츠카에서 뭔가 멋진 여성 사업가가 내렸어. 근데 그 사업가가 나를 보고 웃네? 설레도 되나? 나랑 다른 세상인데.
근데 계속 택배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인사해요. 근데 이제 의외로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용기를 다해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봐요. 됐어요, 의외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왠지 이 사람이 표정이 인자했거든요. 여러분 받아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달과 같은 사람이니까. 은은하게, 인자하게 여러분을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10개의 컵이 떴죠? 이거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배가 막 출항을 해요. 그쵸? 이 배에 같이 올라타요. 이 배는 축복이에요. 막, 이 배 위는 축제 분위기예요. 막, 폭죽도 막 터트리고 있고, 먹을 것도 가득해. 쌀도 가득해. 사과도 있어. 과일도 있어. 쥐 같은 거는 다 잡아서 바다에 던졌어. 쥐덫 같은 거 다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뭐 돛을 펴줘 하면 돛을 펴주면 되고, 이 사람이 항해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조종대는 이 사람이 잡을 거예요. 이 사람 옆에서 여러분 보좌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배는 무사히 출항하고 무사히 여행을 가고, 이 배는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고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제예요. 흥청망청만 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것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질만 내지 마세요. 좀 신경질만 내지 마세요. 좀 왜 달을 보고 승질 내세요? 달은 여러분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괜히 막 집중 포화하면서 승질내고 그러지 마세요. 자신의 불안과 이런 거는 좀 이해는 하는데 계속 하면 이 사람도 사람인데 지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 사람도 웃으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배를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막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즐겁게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냅두세요. 지금 막 비가 오는데 어떡해? 폭우가 치는데 어떡해? 파도가 높아지는데 어떡해?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우리 이 길로 가는 거 맞아? 그렇게 떠들지 마요. 옆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불안을, 노여움을 터뜨리지 마세요. 멀쩡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달한테, 멀쩡하게 잘 계획해서 가고 있는 선장한테, 유능한 선장한테 그렇게 떠들지 마세요.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그냥 즐겁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냅둬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자만 해주세요.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안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이 나타났을 때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이 사람 눈빛이 따뜻하다면 여러분은 축복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게 될 때 이 사람의 어떤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것에 뭔가 같이 막 떠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떠들지 마세요. 네. 이 사람 타고나기도 했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계속 그걸 떠들면은 이 사람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기도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10가지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내린 합리적인 결단이고 결정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떠들면은, 이 사람도 사람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알았죠?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얘기 떠들다가, 밤하늘 보면서 떠들다가 같이 잠들고, 이런 걸 좋아해요. 산책하고.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요.